나의 강변 붕어빵.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으슬으슬하니 싸늘해졌다. 그래서 껐던 보일러를 다시 켰다. 둥,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일요일인데도 외출을 못하고 책장에서 책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다. 빛이 바랜 분홍색 작은 명함이었다. 착한 사람이 만듭니다. 강변 붕어빵. 내가 20여 년 전에 붕어빵 장사를 하며 만든 빛 바랜 명함이었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신선했던 삶의 기억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다. 이제는 웃는 거야. 해피데이. 슬픔은 묻어두고 네버 크라이. 포장마차 지붕 기둥에 매단 카세트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이었다. 대전 서구 만년동 지하극단 사무실 앞 작은 포장마차의 붕어빵들이 달구어졌다.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잘 될 거야. 죽게 하겠어? 하고 마음을 잡았다.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난 회전하는 붕어빵 틀에 식용유를 조심스레 따랐다. 신발 가방을 들고 겨울 옷으로 완전 무장한 어린 학생들이 간간히 발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다.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는 이내 타는 냄새로 변했다. 화들짝 놀라 붕어빵들을 열어보니 검게 탄, 아니 튀긴 붕어빵이 나왔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배웠지만 정신을 차려도 안 되는 일이 많았다. 노점 가게 시작한 날 허둥지둥하다가 손등을 몇 번을 불에 대었다. 그때 내 나이 30살이었다. 아저씨, 붕어빵 이거 파는 거예요? 응? 아니다. 그냥 줄게 먹어보고 소문 좀 팍팍 내주라. 한 아이가 내가 건네준 붕어빵을 먹지 않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피고 있었다. 아가, 안 죽어. 아저씨가 시범으로 먹어볼게. 맛이 괜찮은데? 실패작을 먹다 보니 주인의 배가 먼저 불러왔다. 오후가 돼서야 이제 붕어빵다운 붕어가 틀에서 나왔다. 하굣길 학생들이 200원짜리 붕어빵을 사가고 근처 태권도 체육관에 20개를 사가기도 했다. 붕어빵과 어묵, 떡볶이를 팔던 포장마차도 극단 후배의 돈을 빌려 시작한 장사였다. 오늘처럼 잔뜩 구름 낀 시커먼 하늘에 찬바람이 불고 비가 흩날리던 딱 20년 전의 초겨울이었다. 나도 모르게 손목을 움직여 갈고리로 빵틀을 뒤집었다. 눈앞에는 내가 구운 붕어빵이 아른거린다. 아버지는 평생 택시 운전만 한 분이셨다. 어머니도 온갖 일을 다 하시며 사남매를 건사했다. 어머니의 일이 잘 안 되고 아버지가 운전하던 택시는 큰 사고가 났다. 첫째인 내가 제대하고 어머니 일을 돕고 있었고 막내 동생이 입대하고 첫 휴가를 나왔을 때다. 엎침대에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신장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우리 가족은 집을 정리하고 사방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섬 같은 허름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다. 허름한 상가주택의 3층이었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상태로 30이 가까운 나는 극단에서 연극을 좀 하였지만 벌이는 없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후배의 돈을 빌려 작은 포장마차를 마련했다.
집안의 생계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일이 바로 붕어빵 장사였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란을 삶고 팥을 삶고 나를 도왔다. 15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아저씨는 꼭 3,000원을 주고 붕어빵과 어묵과 떡볶이를 거의 매일 드시러 오셨다. 식사를 그걸로 대신하는 모양이었다. 말수는 없지만 인상이 좋게 생기신 단골이셨다. 어떤 날은 어떤 꼬맹이가 우리 가게 앞에서 빼꼼히 나를 한참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얘야, 붕어빵 하나 줄까? 돈 없어도 돼.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내가 담아준 붕어빵 한 봉지 들고 달아났다. 그래서 노선 가게지만 명함을 만들었다. 미리 전화를 주고 붕어빵과 떡볶이를 사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다. 근처 아파트에 배달을 가기도 하고 아주머니들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기도 하고 짐을 보관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친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을 했다. 또 한 여중생은 아저씨 여자친구 있어요? 제가요 우리 사촌언니 소개해 줄까요? 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걔는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 몰라요. 까르르. 저기 사장님 어묵 국물 좀 먹어도 될까요? 오늘따라 따끈한 국물이 땡겨서요. 하고 늘 종이컵에 어묵 국물만 마시던 아이도 있었다. 밤 9시 파장 무렵에는 근처 대형 백화점과 마트에 손님을 나르는 셔틀버스 기사님이 거의 매일 찾아오셨다. 퇴근하고 오시는데 가끔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근처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아저씨였다. 그분은 어묵 국물과 떡볶이를 안주 삼아 자신이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취직이 안 되는 큰딸, 노모를 모시고 사는 이야기, 버스 활급은 걱정 등등. 그래도 늘 웃음을 지어 보이시던 인상 좋은 아저씨와 나도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아직 사라지지 않은 희망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날씨가 더 추워져 한겨울이 되면서 나의 붕어빵 장사는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다. 길이 든 붕어빵 틀에서는 노릇하게 붕어빵이 맛깔스럽게 구워져 나왔다. 어머니가 국물을 내주신 200원짜리 어묵도 나무 젓가락에 꽂아주니 꼬맹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창피함도 이제 잦아들어서 나는 작은 4바퀴가 달린 포장마차를 큰 길 있는 쪽으로 아파트 단지 옆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 아파트 단지는 강변 아파트였고 나는 강변 붕어빵이란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주문과 배달을 하려고 명함을 만드는 용기도 냈다. 착한 사람이 만듭니다. 강변 붕어빵. 분홍색 꽃무늬가 들어간 예쁜 명함에 전화번호도 적어 넣었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문득 떠올라서 적어 넣었다. 우리 할머니에게 치매가 왔다. 집에 가자. 집에 가. 라며 때를 쓰시기 일쑤였다. 할아버지가 해방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혼자 사남매를 키우셨다. 미군 부대에 버린 음식을 모아 아이들에게 먹이곤 하셨단다. 그리고 언젠가 미군 비행장이 있던 곳인가 미군 부대에서 음식을 보자기에 싸서 넘어오다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다. 그런 할머니가 이제 자꾸 자신을 흔적만 남은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셨다. 힘든 인생 역정 때문인지 술과 담배를 좋아하신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면 늘 내가 모시고 집에 왔다. 밤새 눈이 많이 왔던 다음 날
해가 나오고 날이 푹 해서 눈이 녹고 있던 날이었다. 눈을 털어내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저기 멀리서 엉금엉금 살살 걸어오시는 할머니 옆에는 어머니가 부축을 하고 계셨다. 나는 포장마차의 비닐문을 열고 달려갔다. 할머니를 부축하여 모시고 들어와서 두 분을 의자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갓 구운 고소한 팥을 잔뜩 넣은 붕어빵을 종이컵에 넣어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렸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할머니 어때요? 손자가 구운 빵이 맛있죠? 응, 맛있다. 진짜요? 온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나와 어머니는 그렇게 쪼글쪼글해진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가 없어서 오물오물대는 입안에서 맴도는 붕어빵.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섰다. 나 갈래. 집에 갈래. 집에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손자가 어쩌다가 길가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외출이었다. 내 작은 노점 가게를 뒤돌아보시는 할머니의 푹 꺼진 뒷모습. 나는 몇 번을 돌아보던 할머니의 푹 꺼진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멀어지는 두 분의 느릿한 걸음걸음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다. 한 번은 아침에 장사하러 나가보니 내가 붕어빵 포장마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해간 것이었다. 오후에 어머니와 구청에 들어갔다. 사정해서 범칙금을 내고 포장마차를 주차장 구석에서 찾아냈다. 식구 같은 작은 포장마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개를 넘을 때는 어머니가 말없이 뒤에서 밀어주셨다. 그때 내 양보를 때리는 찬 겨울바람은 또 얼마나 차갑고 매서웠던지 그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2년간 강변 붕어빵 장사를 했다. 얼마의 돈을 모아서 나는 30이 넘어 상경을 했다. 서울에서의 삶도 팍팍하긴 마찬가지였다. 영등포 옥탑방에 살다가 도봉산 아래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 거기에서도 이삿짐센터와 건설 현장 일을 했다. 그 이후로 겨울 모태 동안 내 명함을 가진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기도 했다. 붕어빵 배달되어요? 아저씨, 떡볶이 사러 갈 건데 포장되죠? 아저씨, 혹시 장사하시나요? 달콤한 단팥의 강변 붕어빵과 그걸 팔았던 아저씨를 기억하고 소환하는 목소리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장사를 안 하거든요. 이후에 내 힘으로 41살에 결혼도 하고 가장이 되었다. 몇 년 전에는 작은 집이지만 내 집 장만도 했다. 나는 가끔 고향 대전에 내려가면 강변 붕어빵의 흔적을 찾으러 그곳에 가곤 한다. 그때 내 포장마차 안에서 추위를 녹이고 붕어빵과 떡볶이를 먹으며 잠시 쉬어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삶의 무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이 되었던 이웃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한다. 누구는 부모가 되고 누군 또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리라. 갑천변 강변 아파트에 자리 잡았던
나의 강변 붕어빵,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나의 착한 인생의 배움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